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휴방을 어쩔 수 없이 이제 했고, 어, 오늘 수요일이네. 금요일 같은 수요일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월화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많은 이동거리와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제 밤에 딱 됐는데, 주 후반 된 것 같더라고. 올라가 화요일이었어, 어제.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휴방이라고 미리 얘기는 드렸었는데, 애기 병원 일정이 있었어요, 어제. 뭐 일반적인 병원 일정이면 제가 헬스를 보통 하는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이제 암 전문 교수님을 만나는 날이라 그날은 제가 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려고는 하고 있고 그동안 2개월, 3개월, 4개월마다 한 번씩 뵀었는데 결과가 좋아서 6개월 후에 보자고 합니다. 내년 2월까지는 이제 암과 관련된 고민은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고 다른 이제 쪽 병원만 조금씩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이 괜찮습니다. 많이 괜찮은데 의사가 말을 무표정으로 너무 해서 좀 쫄았는데 결론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 괜찮다. 6개월에 보자였습니다. 말을 왜 이렇게 무섭게 하는 거야? 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얘기를 해줄 거면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하든가. 말을 무섭게 해가지고. 자, 그리고 카메라가 안 돌려 있구나. 카메라 좀 돌릴게요. 카메라 생각 좀 더. 그 시장이요, 여러분. 시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끝났어요. 올라가요, 이제. 한번 실황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어제 회원 방송도 여기 회원분들도 계시겠지만 회원 방송도 어제 10분밖에 못했어요. 오전에 병원 가느라고. 그나마 10분이라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요즘 시장이 좀 다소 어수선하니까요. 최대한 시간을 빼서 만 하고 이제 이동을 한 건데 아니 그 무섭게 말한다기보다는 좋은 소식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무표정으로 얘기한다니까요. MRI 찍은 부분을 굳이 저보고 자기 옆에까지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봐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 안 와. 제가 의사도 아닌데 MRI 사진을 보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왜 나보고 왜 보라고 그러지? 이렇게 막 돌려 돌려 보여주더만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이러는 거죠. 네, 했더니 예, 아무것도 없네요. 다행히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지 왜 나한테 그걸 보려는 거야? 그 일단 어제 아침에 제가 회원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어제 오전에 장 초반에 양 지수가 4% 가까이 밀렸을걸요? 가까이 급락 중이었어요. 이게 10분, 15분 만에 이렇게 됐어요. 기억을 해보시면. 이때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오늘 돌릴 거고 반도체로 돌린다. 이유, 필반이 가끔 찍었다. 였어요. 필반이 어제 반등했고 엊그저께 빠졌죠. 그래서 병원 다녀와서 계속 비리비리 하면 반도체 살 거다. 오후에. 왜냐면 제가 병원 가야 되니까. 그랬더니만 병원 가 있는 사이에 반도체가 올랐어요, 사실. 병원 가 있는 사이에 반도체가 올랐다고. 그래서 일단 저는 제가 보고 있는 방향성이 지금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제가 기존에 얘기 드렸던 것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기존에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코스닥 기준 785 부근, T 부근
저점 가능성을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고요. 이게 정확한 딱 지점을 찍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 77봉 부근까지는 제 생각 제 생각 하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가정을 하면 750은 이탈은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저는 1번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던 사람이고, 근데 여기는 이탈은 진짜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이번 주 중반 정도가 변곡이라고 했을 겁니다. 이 변곡이란 말이 뭐냐면, 이 말이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락파 마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난주도 똑같은 얘기 계속 한 거. 근데 이제 어제 움직임이 딱 제가 생각했던 그 움직임이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지금 시장 걱정을 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 걱정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올라갑니다, 주식. 올라가고, 어제 몇 포인트 찍었어요? 781.89 찍었어요. 자, 이 정도면은 이 자리가 안 깨지면 제 말이 맞은 거 아니에요? 야, 제가 했죠. 이거 하기 싫긴 한데, 야, 이건 너무 좀 비슷하잖아요. 781.89. 저것만 안 깨지면 781.89면은 거의 흡사하네. 자, 이거 동의하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어제 저점이 이게 781.89가 요거 안 깨지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했던 1번의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이건 제가 사실 병원에 어제 병원 일정이 있었다고 했죠. 저 병원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다가 아씨, 야, 이 정도면 거의 맞았네 이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 반도체 막 올라가는 거 보고 아씨 아까워 죽겠네 진짜. 오늘 무조건 반도체라고 했는데 아유,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맞아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저도 물론 틀릴 수가 있는데 일단 제 생각대로 가면은 그 방향성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전반적으로 내가 못 보고 있는 게 뭐지 이런 것들 체크하면 돼요. 이런 것들만 체크를 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추가로 이야기를 드릴 거는 뭐냐면, 이번 주 후반에,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주말까지 이벤트가 많아요. 뭐가 있죠? PC 발표가 있고, 그리고, 누구야, 그, 엔비디아 발표가 있고,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있고, 사실 잭슨홀 미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케빈 워시의 입이 있죠. 게다가 오늘은 뭐 아침부터 그냥 미국 이란 둘 사이에 나쁜 얘기 나왔다가 좋은 얘기 나왔다가 하는 건 일단 차치할게요. 그건 뭐 맨날 막 바뀌는 얘기라. 그리고 이번 주 내내 그 버센트 재무장관이 그 채권 바이백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또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단은 패스.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니까. 근데 요거는 지표. 요거는 메인이 되는 기업의 실적. 요거는 어떤 금리라는 가장 중요한 매크로 지표를 건드릴 수 있는 뇌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얘네 때문에 그러니까 요 PC나 엔비디아나 잭슨홀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이거는 전 모르겠어요. 이걸 제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얘네는 무조건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아닙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반응이 될지 부정적으로 반응이 될지 이걸 누가 알겠어요? 나와봐야 아는 거지. 심지어 실적 같은 경우는 나와서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쵸? 근데 요 과정들을 지나면 다음 주가 되죠. 학기가 되죠. 이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저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하실 건 어제 기록했던 저점이 안 깨진다면 이번 주 후반에 있는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지수는 본격적으로 위로 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선 또 거래가 사실은 붙어야 되긴 해요. 지금 거래 대금이 너무 낮아요. 4조 때까지 다시 최저 수준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여기서 올라갔던 것처럼 이제 탄력적으로 가기 위해선 거래 대금이 붙어야 되는데 사실 거래 대금이 붙는 거 다 확인하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뚫는 거 확인하고 사면 좀 늦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됩니다. 주식을 사야 돼요. 현금 비중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어차피 우리는 올라갈 걸 보고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필반. 제가 왜 어제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회원방송에서는 어제 아침에 빠르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어제 기준 필반이 요 위치였어요. 저는 그래서 필반은 이제 사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어제부로 저는 매수입니다. 매수 관점. 근데 필반이 어제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어제 아침에 반도체도 빠지고 2차전지도 빠지고 바이오도 빠졌거든요. 근데 필반이 저는 나름 이제는 매수 사이드로 봐야 되는 지점까지 왔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서 반도체 사라고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무슨 뭐 AI 시대가 어떻게 될 것 같고 메모리가 어떻게 이 얘기가 아니라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사야 될 것 같으면 반도체를 사야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오늘 자 어제 이제 반도체가 올랐으니까 반도체가 주도주다? 문 아직도 주도주 타령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은 이제 큰 파동 하에서 조정파가 나오고 거기에서 진행되는 반등파인데 큰 그림에서의 주도주는 맞지만 지금 파동 하에서의 주도주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반도체주는 어제 샀어야 될 자리였다. 그럼 오늘도 사야 되냐? 주도주면 오늘도 사야죠.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올라갈 때 뭐가 메인 역할을 할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움직임이 나와야 그래도 우리가 판단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1파에서 움직임이 좋았던 애들을 우선순위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것도 좀 보긴 해야겠죠. 섹터도 그렇고. 이 정도면 뭐 시황에 대해서는 뭐 더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종목과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이제 코스피예요, 코스피. 위치를 한번 보자는 거죠. 이거는 피보나치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죠. 여기까지는 기본 반등 자리고요. 웬만해선 여기까지는 갑니다. 이번에도 여기까지 왔고 심지어 50%짜리까지 트라이를 거의 하다가 내려왔어요. 지금 위치는 어디예요? 이 두 번째 자리 살짝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평선은 어떻죠? 이 빨간 이평선이 21선이에요. 21선을 타고 있죠, 이렇게. 위치를 머릿속에 한번 메모리 해보세요. 바닥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자리까지 반등을 줬다가 밀렸는데 그 밀린 위치가 현재 왔다 갔다 하는 위치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리 사이고 그리고 21선을 타고 있다. 뭐가? 코스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코스닥 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싸울 필요도 없는 게 똑같습니다. 코스닥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고 올라옵니다. 어디까지? 두 번째 자리까지 얘는 정확하게 올라왔어요. 사실 여기서 버텨서 더 가나 했는데 더 가진 못했고 이날 음봉부터 조정파가 시작이 된 거고요. 지금 한 7일 정도 됐습니다. 7일 정도 됐는데 얘도 어때요? 이 빨간 선 타고 있지 않나요? 코스닥도 지금 빨간 선 타고 있어요. 21선. 그러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리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코스피랑 코스닥이 되게 다른 것 같지만 기술적인 위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기술적인 위치? 반등 포인트에서의 기술적인 위치가 거의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지금. 자, 여기서 하나 또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설명으로 가겠습니다. 피보나치로 밑에서부터도 볼 수가 있어요. 이 밑에서 올라왔잖아요. 밑에서 1파가 어디? 여기까지 올라왔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선이 많아서 복잡하죠? 제가 또 지웠다 막 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동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조정파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죠. 자, 어디까지 조정을 했죠? 어제 밑꼬리가 어디예요? 이 자리네요. 이 자리까지 딱 조정 준 거 맞나요? 보이시면 1번. 이 자리까지 조정 줬어요. 올라온 파동의 첫 번째 자리까지는 무조건 가는 자리고 두 번째는 아주 확률 높은 자리예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본 베이스 조정을 줬어요. 38.20까지. 어제 밑꼬리로 줬어요. 여기가 사실 785 부근이에요. 이 자리가 785 부근이에요. 보이시죠, 이거? 보이죠? 저 자리가 왜 괜히 저 자리까지 찍은 게 아니라고요. 이거 코스피로 한번 갖다 대볼까요? 코스피도 비쌀 거야, 아마. 안 대보긴 했는데, 대봐도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겠잖아요. 코스피입니다. 예, 요 올라간 파동에서 요 자리요. 요 자리에서 반등 좋네. 요 자리에서 반등 좋네요. 그쵸? 이게 종목이 아니에요. 이거 지수. 똑같은 자리에서 반등 줬죠? 어디서요? 피보나치 두 번째 자리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떨어진 거 가지고 계산해도 비슷하고요. 밑에서부터 요 반등 1파 나온 거 가지고 계산해도 똑같아요. 뭐가요? 코스피와 코스닥이요. 기술적인 위치가. 그러면 당연히 코스닥이 더 좋은 겁니다. 왜?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잖아요. 당연히 피보나치로 갖다 댔을 때 반등을 할 수 있는 그 룸이 더 크죠. 당연히. 이 변동이 더 크면 클수록 더 크죠, 당연히. 그 때문에 코스닥이 전 더 좋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둘 다 올라갑니다. 둘 다 올라간다는 거는 이 피보나치로 지금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위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수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죠? 지수는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간다, 안 간다, 이거 가지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진짜 못 가겠더라고요. 제주도, 그래서 사실 이제 추석 때, 그, 제주도나 가볼까. 저희 애기가 아직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봤는데, 그 비행기에서 난리칠 거를 생각을 하면 못 가겠는 것도 있고 해서, 어떡할까 하다가, 제주도도 알아보고, 일본도 알아보고 했는데, 너무 비싸요. 추석 때 가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고, 어, 여튼,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 제주도에서 사건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뭐 200명이 사라졌다면서요. 그러니까 난 이게, 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나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뭐 엄청난 애국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치안만큼은 세계에서 굉장히 좋은 국가 중에 하나 아니었나? 계속. 와, 사람이 자꾸 사라지고, 뭐 숙소에서 몇 분 거리에서 뭐 시체가 발견되고, 와, 씨. 야, 이게 뭐예요,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난 못 가겠더라고요. 그또 비싸기도 비싸지만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일 황당한 거, 제가 이제 그래, 애기 데리고 좋은 숙소나 한번 가보자. 뭐 인스파이어 여러분 아세요? 인스파이어 이거 영종도에 있는 리조트. 한 번쯤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되게 예쁘게 해놨잖아요. 저도 몇 번 나들이를 가본 적이 있는 데인데 이거 추석 당일날 숙박비가 얼마게요? 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미쳤다. 인스파이어나 갈까 하고 검색하다가 에이씨, 야이 나쁜 놈들아 말하는데 숙박비가 하루에 166만 원입니다.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틀 전에 봤을 때 이랬어요. 이거는 못 가겠더라고.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얘기 하지 않았나? 롯데월드 에 딸려있는 호텔 와이프가 50만 원에 예약해서 제가 이거 취소했다고 했잖아요. 애기 롯데월드 키제 안에 다 걸려서 타지도 못하는데 제가 거길 왜 가야 되냐 취소했다고 했잖아요.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이게 싼 거였어. 롯데월드 50만 원이 싼 거였어요. 아, 씨. 지금 대안이 마땅치가 않아요. 큰일이에요, 큰일. 큰일이에요. 다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166만 미쳤죠, 진짜. 미쳤어요, 진짜. 아유, 대우가 싸요? 오늘 건설주 좋잖아요. 예, 대우랑 GS 많이 쌌네. 건설주 얘기 잠깐만 드릴게요. 오늘 좀 센 게 건설, 조선, 원전 이런 게 세요. 상대적으로. 제 기준에선 시장의 메인 역할을 할 섹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닌데 오늘 같은 시황에서 움직이기 좋은 조건. 오늘 건설, 조선, 원전, 뭐 건설 기계도 세요. 사실 또 약간 중구장대 산업군들이 전반적으로 좋은데 이슈들도 있고요. 뭐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재건 이슈 조금 킥해먹긴 하지만 재건하면 또 건설 무시 못하죠. 거기에 사우디 얘기 나오면서 원전 이슈 있고 이번 주에 그 웨스팅하우스 원전 이슈 계속 있는 상태고 조선 AIDC 관련돼서 지금 건설은 모멘텀이 두 개가 붙었죠. 따지면 세 개. 하나 첫 번째 모멘텀 원전. 근데 최근에 붙는 모멘텀은 AIDC. 그리고 재건 이슈도 있잖아요. 이 이슈를 다 품고 있는 게 건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건설 업종을 통으로 한번 좀 봤었고요. 제 기준을 이야기 드리면 중장기 탑픽 건설 업종. 네. 방금 이야기 드린 그러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봤을 때 중장기 탑픽은 저는 현대건설입니다. 단기 탑픽은 GS건설입니다. 그리고 좀 다코스로 보고 있는 게 ELENC랑 삼성 ENA고 뭐 이러면 다 얘기하는 거잖아.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단기 모멘텀 플레이 할 만한 거는 대우건설입니다. 성격이 조금씩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5개네 벌써.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건설은 최근에 GS건설이 단기로 부각이 되는 이유는 그 동해안 AI 때문에 단기에 부각이 되는 거고 대우건설이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이유는 고점 대비 하락폭이 제일 크죠. 그리고 올라갈 때 예전에 원전도 제일 세게 붙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단기 매매를 위한 모멘텀 플레이는 대우건설이 제일 좋죠. 요 탑픽으로 붙은 이유는 AIDC가 제일 지금 스토리가 없다가 붙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코스인 이유는 삼성 ENA가 전형적으로 기관이 좋아하는 주식. DLNC. GS건설보단 DLNC가 모멘텀이 좀 약해서 주가는 덜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코스다. 추후에. 중장기는 건설은 뭐니 해도 현대죠. 근데 뭐 다 세네. 뭐 8%, 7%, 8%, 4%, 4%. 그러니까는 요 다코스들만 4%네요. 그쵸? 얘네가 조금 덜 올라가지고 다코스예요.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오늘 다 셉니다. 세요, 이쪽. 다 세고, 모르겠어요. 난 재건은 잘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전진건설이 거의 준상한가까지 갔었네. 근데 전진건설이 모멘텀이 지금 뭐 재건도 붙었던 것 같고, 게다가 이제 무슨 로봇 개발했다고, 콘크리트 분배 로봇. 얘인가요? 나 그림을 봤는데. 야, 근데 이걸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로봇이에요? 이게 못생긴 로봇입니다. 건설 현장에 쓰이고. 이것도 로봇은 로봇이지 뭐. 저거 아침에 뉴스 나오면서 시간에부터 날렸었죠? 그 전진건설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데모도 가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왜 가지? 이거 갔다가 내려왔네.
해인이 가죠, 해인. 건설기계 쪽은 해인이 잘 가는데 이거 뭘로 가죠? AI로 가는 거죠? AI 모멘텀 붙어서 가는 거. 그래서 여튼 지금 시장이 좋아할 만한 재료들이 여러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건설 섹터이기도 하고 그래서 건설을 어떻게 봐야 되나 해서 오전에 사실 쭉 저도 훑어보고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렇고 원전 한번 볼까요? 오늘 이제 건설, 조선, 원전 이쪽이 제일 세니까. 근데 이게 지금 당일날 붙기가 좀 애매해요. 원전은 지금 한전 붙어 있는 것들이 강해요. 한전 산업, 한전 기술. 그나마 하나 다코스로 뜨는 게 얘네, SNT 에너지. 아까 이 정도 아니었는데. SNT 에너지. 바닥에서 잘 돌리고 있죠. 얘도 보면 차트가 계속 밀려 내려오다가 여기서 돌파. 여기 안착. 그리고 시세가 가고 있죠. 구름대요. 구름대는 뚫으라고 있는 겁니다.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국내 데이터 센터 엄청 짓는다고 하던데, 뭐 그걸로 올라가는 거기도 하죠. 건설주가 지금. 건설주 말고도 수혜주가 찾아보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게 지금 이제 강한 섹터들만 보다 보면 시장이 한없이 좋아 보여요. 근데 냉정하게 따지면 오늘 시장이 좋은가요? 쉬어가는 시장 아닌가? 기본적으로는. 왜냐면 시장의 메인 역할을 해야 될 것들은 사실은 반도체 혹은 바이오 혹은 2차 전지 얘네가 메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지수 선순환이 되고 지수가 우상향을 하면서 여러 섹터들이 우후죽순 갈 수가 있는 환경이 된단 말이죠. 그게 안 돼요, 지금. 왜 안 될까요? 1번, 때가 안 돼서, 때 되면 다 그렇게 될 거다. 라고 볼 수도 있고, 2번, 거래 대금이 부족하다. 돈이 없어서. 이것도 맞는 소리거든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조만간 움직이는 때가 올 거다. 라고 보고 있고, 거래 대금이 그때는 알아서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먼저 되면서 1번이 되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1번이 되면 또 2번이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맥락은 같은 얘기인데, 거기에 비춰봤을 때 오늘 장이 좋은 장이냐는 거죠. 오늘은 쉬어가는 장이 맞아요. 쉬어가는 장 속에서 건설, 조선, 원전 같은 중후장대 산업군들이 움직임이 좀 있는 편인 거고, 그런 편인 거고, 이거는 반도체인데, 오늘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다 쉬어가고 있어요. 반도체. 야, 헥트로 오랜만이다. 우리가 이런 바닥에서 이러고 있고. 야, 근데 나 얘기 되게 뭐 많이 한 것 같은데 30분밖에 안 지났네. 10분밖에 안 지났네. 자, 마이너스 50에서 수익으로 전환됐다. 최소 절반 이상은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좋든 나쁘든 간에. 그거 한번. 여기 이런 데서 사서 이런 데 올라온 거구나. 절반 정도 파시면서 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일단 수익 구간 들어왔으면 좀 팔면서 보세요. 예. 이걸 난, 다행이다 그래도 다 올라왔네. 일부가 뭐예요? 저는 절반 이상 팔아요, 이러면은. 근데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 내가 여기서 마음고생을 했는데, 인제 수익 구간 전환됐는데, 요거 먹고 난 못 팔아. 내가 고생한 그 값어치가 있지. 내가 이만큼 마음고생했으니까 이만큼 먹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그래서 생각이 참 다르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여기서 만약에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1000만 원 진입했는데 여기 이때쯤에 500만 원이 됐어요. 평가 금액이요. 근데 뭐 지금 구간에서 예를 들면은 뭐 105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50만 원이 돼 있어요, 지금. 한없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여기 바닥 대비 야, 씨, 막 2배나 올랐네. 욕은 아니고 아씨 2배나 올랐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인제 본전인데 내가 마음고생만 하고 불만만 있는 사람도 있고요. 케이스는 되게 다양한데요. 어, 저는 약간 후자의 생각을 더 갖고 있는 사람이기는 해요. 저는 성향이. 내가 여기서 보통 이럴 때는 심지어 팔까 말까 고민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와, 내가 여기서 안 팔아서 다행히 내 이 잔고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2배가 올라왔구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타입이거든요. 이거 아무튼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성향의 뭐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니까 어떤 성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절반 이상은 그래도 팔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향인지 모르기 때문에 잘 올라올 때 잘 관리를 하십시오. 날라가면 딴 거 하면 되잖아요. 왜 고민이 많아. 하나엔진도 되게 좋은데 하나엔진 한번 차트 볼까? 지금 얼마예요?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30. 근데 그거를 제가 일괄적으로 이야기하기엔 참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사실 저는 예를 들면 저는 성향이 어떠냐면 원래 마이너스 50%가 났어요. 조합을 난 아직 들고 있어. 이게 플러스 될 때까지 내가 가만히 기다릴 확률이 저는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저 스스로 알아요. 가끔 기다려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게 단계적으로 올라올 때마다 예를 들면 나는 마이너스 30%부터는 조금씩이라도 줄일 거야 라고 하면 저는 실제로 조금씩이라도 줄여요. 마이너스 30, 20, 10 플러스 여기까지 계속 줄여 나간다고요. 줄여 나가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가 여기까지 기다린 이유는 뭐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변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반등을 했다가 다시 되밀리는 구간에서 판 걸 다시 채워 넣을 때도 있고 응? 그냥 더 올라가? 난 들고 있는 게 더 많으니까 이렇게 계속 줄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내려와. 이때는 막 이게 양전까지 하면 이때 판 게 조금 아까울 수는 있거든요. 근데 내려와. 이 돈 가지고 딴 것도 하고 있겠지만 거기서 또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다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건 너무 많거든요. 이런 거를 그래서 제가 일괄적으로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건 이야기할 수 있죠.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 해라. 분할로 하시면 돼요. 분할로 매매를 하는 건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녀요. 우리가 리스크를 분산할 때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뭔 말을 하냐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래요. 계란을 이게 분필 같은 걸로 글씨 쓰려니까 너무 힘들다. 제가 원래 글씨를 되게 잘 써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서기였습니다. 서기. 보통 서기는 여자애들이 하는데 전 글씨를 잘 써서 서기였어요. 제가 맨날 여기 메모장에 쓰니까 잘 모르시겠죠? 저 글씨 잘 씁니다. 명필, 명필. 근데 이게 실한 게 아니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보통은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지 않나요? 아니 계란을 그럼 여러 바구니에 담나? 정리하기 힘들게 한 바구니에 담기는 하는데 이런 이제 증시 격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종목 분산해서 하라. 분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분산 투자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왜 할까요?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사실 분할 매매만 해도요. 매매만 해도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됩니다. 분할 매매를 안 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맨날 몰빵하고 싶고 이거 다 욕심내는 거 아닙니까? 한 방에 그냥 뭘 해버리고 싶어가지고.
뭐 가끔은 내가 진짜 인생 종목을 만났을 때는 욕심을 내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좀 다시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분할 매매 좀 하시고, 시장이 제가 여러분들께 그 시황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방송을 정상적으로 그냥 꾸준하게만 들으셨다면 저 뭐 딴 건 모르겠고, 제가 시황은 제일 그래도 잘 맞춘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릴 때도 간혹 있어요. 근데 정말 해괴망측한 변수만 아니라면 제 시황이 거의 맞아요, 여러분. 저 옛날부터 지수 잘 맞췄어요. 진짜로. 저 옛날에 2020년 3월인가? 2020년 3월.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제가 1월부터 그 낮방송에 출연해서 주구장창 얘기했어요. 주구장창. 1월 중순인가부터 아마 이 얘기를 합니다. 조만간 대폭락이 올 거예요. 저 이때 욕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 이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주구장창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 코로나가 올지는 몰랐어요. 이건 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근데 실제로 3월에 이제 코로나로 폭락이 왔어요. 코로나. 제가 이때 어떻게 액션을 했었냐면요. 2월에요. 2월에 다니던 증권 회사에 사표를 제출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표 수리가 3월 말에 됐어요. 사표 수리가. 뭐 폭락이 올 것 같아서 사표를 낸 거는 아니죠. 근데 이 이유도 약간은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이때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건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니까 좀 빼고, 제가 그 이경 대표랑 좀 친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친해졌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때까지는 서로 몰랐어요. 모르는 사람. 2020년부터 친해졌거든요. 이 대표가, 이 형이, 내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저 새끼 누구냐고 저를 수소문했대요. 저를 수소문했대요. 이유. 아주 나쁜 놈이라고. 시장에 대해서 저주를 한다고. 맨날 방송 나와가지고. 맨날 빠질 거라고 저주한다고. 뭐 저런 놈이 다 있냐고 그랬대. 그랬더니, 이제 제 후배인, 뭐, 현상이는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현상이가 이제 제 얘기를 막 해줬대. 아, 그 형 원래 그래. 그 형 선물 매매하다 와가지고 사람이 시니컬해. 이러고 그런 얘기를 했대. 그러다가 제가 사라졌어요. 방송 끊고 다 좀 잠적했었거든요. 다른 뭐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잠적하다가 7월인가? 7월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이때 친해졌어요. 이때 술 먹고 친해졌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때 뭐 가정사니까 이건 빼고 7월에 돌아와서 회식을 갔는데 정학형이 저를 수소문해가지고 같이 술을 먹게 된 거죠. 술 먹다가 이 새끼를 언제 조질까 이러고 있었는데 뭐 하는 얘기나 뭐 그렇게 나쁜 애 같지는 않고, 제가 저 때 약간 좀 감정적으로 별로 안 좋았을 때라 어떤 아무튼 그러면서 친해졌어요. 어떤 저의 약한 포인트를 자꾸 건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친해졌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지수 잘 맞춰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 시황은 그냥 제 얘기 들으시면 돼요. 웬만해서는 제가 이번에 조금 틀린 게 뭐냐면 그거는 있어요. 이번에 난 이거는 조금 근데 예측의 영역일까 이게? 그 생각은 지금도 들어요. 뭐냐면 여기서 돌린다도 맞았고 여기서 돌린다도 맞았고 여기서 돌린다도 맞았는데 돌리고 계속 빼가지고 이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뺄지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어요. 여기서도 제가 돌린다고 했어요. 중간중간 변곡마다 요 지점은 맞췄어요. 전 다만 이렇게 밀릴 거라는 상상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저번에도 인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가끔 틀릴 때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좀 맞으니까 딴 얘기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으면 3번. 시황은 그냥 제 얘기 들으시면 돼요. 어차피 이거 유튜브 공짜잖아요. 그쵸? 어차피 유튜브 공짜잖아요. 공짜로 시황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 일종의 그 탑다운이라고 하면 탑은 그걸로 좀 정리를 하시고 시황은 매크로는 정리하시고 보시면 도움이 무조건 됩니다. 이런 좋은 방송이 무료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1000명도 안 보고 있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볼 때. 별 쓸데기 없는 것도 1000명 이상 보더만. 1000명도 안 봐요, 이 방송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시황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딱딱딱딱 이렇게 다 얘기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다 그냥 느낌 도루로 얘기하지 않아요? 장이 이제 갈 것 같다. 근거는 다 부족해 보면 맨날 나오는 얘기. 뭐 AI 시대가 뭐 꺾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장은 갈 거다. 아, 뭐 큰 그림에서 맞는데. 디테일하게 여기가 어떤 자리고 여기가 어떤 자리며 지금 문제는 이거고 뭐 그래서 이제 갈 것 같다. 지금 조정이 나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아무도 없지. 모르니까 얘기 못하지. 이런 거. 서한이 괜찮아졌어요. 괜찮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6개월 후에 보자입니다. 6개월 후에 보자입니다. 의사가 서한이 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 친구는 보면 볼수록 참 독특하게 귀엽네 이러더라고요. 독특하게 귀여운 건 뭐야? 독특하게 귀엽대요. 애가 아픈 애 같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알만한 사람, 나는 이 과정을 아니까 아는 거지. 애가 엄청 드세고, 엄청 뛰어다니고, 엄청 쪼갈거리고 해가지고 아픈 애 같지가 않아요, 저는. 6, 7월에 주식하는 사람들 많이 떠났어요. 제가 그 얘기 해주지 않았나요? 여의도에 나름 성공했던 제 후배도 이번에 지금 돌아왔나 모르겠다. 전국 일주하러 간다고 했었는데. 전국 일주하러 간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도 이번에 7월 28일인가 29일인가 28일이에요. 그 친구 7월 28일. 왜냐면 그 친구가 소위 마진콜 당하고 하루인가 더 빠졌거든요. 7월 29일도 빠졌잖아요. 이날 마진콜 당했어요. 저한테 이날 저녁에 연락 왔었더니.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솔직히 좀 놀랐어요. 왜? 그 친구는 진짜 난다긴다 하는 애 중에 하나였거든. 물론 완전 쫄딱 망한 건 아니에요. 그동안 번 게 있으니. 근데 이것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나? 그동안 번 게 이렇게 있어요. 이번에 마진콜 당하면서 이만큼 잃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번 거에 상당폭을 잃었어. 원금은 당연히 그대로 있고. 망한 거예요, 이게? 난 그건 모르겠어요. 다시 벌면 되지. 난 망했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드는데, 내가 이 얘기를 저번에 또 다른 애한테 했더니, 형, 그 정도면 망한 거야.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왜? 이게 왜 망한 거야? 가끔 이럴 수도 액시던트지, 일종의. 또 올라가면 되잖아. 그랬는데. 여행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여행 간다고 했는데. 어, 여튼, 그렇고. 자, 바이오 얘기 한번 합시다. 바이오. 반도체 얘기는 많이 하시는 분들 좀 계시니까 바이오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자, 일단 최근에 한미약품 이슈가 있었죠. 이거는 제가 어제 TV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이걸 꼬아서 생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얘네가 로슈라는 비팜이 있습니다. 바로 SH인가? 로슈. 로슈의 자회사가 있어요. 제넨텍이라고. 근데 로슈는 비만 라인업이 약해요. 참고로 비만 라인업이 가장 센 회사가 릴리죠. 회사들이 이제 화이자부터 해가지고 노보노디스크, 릴리 얘네가 제일 센데 뭐 화이자 해가지고
빅팜들이 다 이 시장에 관심이 많아요. 왜? 저도 맞을 거니까요, 이제. 야, 이거는 진짜 근데 진짜 기적의 약 같아요. 제가 그 이번에 주말도 아니다. 엊그저께 제가 구미를 갔다 왔어요. 사촌 동생이 좀 이제 그 젊은 나이에 이제 암으로 하늘나라를 가서 구미를 갔다 왔다고 해요. 근데 거기 다 슬프고 막 이런 자리에서 사촌 동생들 한 명, 두 명 오더니 나머지 사촌 동생들 죄다 주식 얘기하고 저한테는 주식 얘기만 물어보고 죄다 주식 얘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형, 삼성전자 30만 원 다시 올까? 왜? 30만 원 위에서 물렸어. 형, 하이닉스 200 몇십만 원 올까? 왜? 거기서 샀어. 그래, 개인들이 거기서 많이 샀더니 너희들도 거기서 샀구나. 조금 더 사고 조금 기다려봐. 그러면 수익 날 거야. 대신 수익 나면 좀 팔고 그렇게 해라. 계속 이런 것만 물어보다가 야,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형, 나 요즘 마흔자로 맞아. 이건 남자 여자가 구분이 없던데요. 아니, 좀 빠졌다 싶으면 마흔자루야 다. 이게 기적의 약이라니까 진짜. 마흔자루는 여러분, 지금 제 와이프도 살 빠졌어요 여러분. 2주 됐는데 2주 됐는데 벌써 살이 빠지더라고. 기적의 약이야. 근데 저도 이제 조만간 맞을 거긴 한데 그 라인업을 채우기 위해서 한미가 개발하고 있던 그 근육량 감소를 좀 덜하게 막아주는 비만 치료제죠. 비만 치료제는 트렌드가 몇 개가 있잖아요. 3개 정도 있나? 하나는 맞는 횟수를 줄이자.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맞는데 맞는 횟수를 더 줄일 수가 없을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자, 또 나머지 하나는 알약 형태로 경구용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이면 더 좋지 않을까? 또 이제 나머지 하나가 근육량이 감소가 되는 게 문제인데 이 근육량이 감소되는 부작용을 없앨 수 없을까? 뭐 이런 것들. 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계속 R&D를 각 회사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품은 이미 마운자로 제품이 이 터제파타이드 기반으로 나와 있고 얘네가 지금 시장을 좀 먹고 있는 상태인데 업그레이드 버전은 다 R&D를 하고 있죠. 한미의 파이프라인은 이 세 번째에 해당되죠. 근데 임상 초기이기는 해요. 근데 이 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인 시장이면 빅팜에서 이거를 계약금을 2천억 이상 주고 가져가겠습니까?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도 없는데. 당연히 한미에는 호재입니다. 사간 애들이 그냥 원오브 데모를 사갔다고 보기도 좀 어려워 보이고 뭔가 해보려고 사간 것 같아. 두 번째, 선급금 규모가 커. 근데 주가는 엊그저께 상한가하고 어제 빼더라고.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 오늘 또 올라가네. 그쵸. 호재야, 한미약품은. 한미약품은 중장기로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나쁘게 보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리고 어쨌든 한미약품은 그렇고, 그, 알테오젠이 아까는 아니랬던 것 같은데 돌렸네. 알테오젠으로 지수 좀 받치고 있는 것 같은데. 알테오젠이, 예, 오전엔 그냥 그랬는데 지금 막 돌린 것 같네요. 알테오젠도 좋죠. 알테오젠이 기본 이상은 하겠죠. 그쵸? 알테오젠. 추가 라이센스하고 기대가 되는 회사죠. 지금 올해 남은 연말까지 기간이 꽤 많지가 않거든요. 연말까지. 지금 8월 말이니까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4달 정도가 남았다고 친다면, 연말까지 과연 애로를 발표할 수 있는 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한 두세 개 정도면 많이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긴 해요. 사실 두세 건 정도? 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요 두세 건을 어느 회사가 가져갈까? 그거를 한번, 가능성이 높은 거, 뭐 미리 알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높은 것들 위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저 역시도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오름테라는 제가 몇 번 계속 얘기했지만 제 바이오 탑픽이에요. 픽인 이유도 좀 나름 이야기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차트도 지금 제일 이뻐요. 그러니까는 차트가 그냥 이뻐서라기보다는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탑픽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심지어 차트도 이쁩니다. 근데 얘가 오늘은 좀 약하죠. 오늘은 마이너스네. 플러스가 아니니까. 근데 차트를 보면요 리투를 잘 안 줘요. 요게 11선이거든요. 요게 11선 아래로 주가가 간 거는 이틀 전에 요날 하루밖에 없어요. 주가가 전반적으로 11선 위에 형성이 돼 있어요. 21선이 아니라. 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한 파동이, 상승 파동이 한번 전개가 되면 11선과 21선과 기준선이라는 거를 어떤 눌림 자리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맞닥뜨리게 돼요. 항상 제일 위에는 11선이 있고요. 21선은 그 주가 위치에 따라 위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21선은 생략하고 11선과 기준선 이 사이에서 저점이 나온다는 표현을 많이 쓸 겁니다. 갈 종목들은 이 사이에서 저점이 나와요. 눌릴 만큼 최대로 눌리는 치가 어디라고요? 기준선. 진짜 센 놈은 11선 타고 가요. 거기에 비춰서 웬만한 건 다 보시면은 어느 정도 위치인지가 대부분 판가름이 나요. 기술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오르면 센 편이에요. 지금 이렇게 11선을 타고 가면서 가는 종목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 잘 없을걸요? 제가 한번 볼게요. 제 기억엔 잘 없는데, 보로노에 한번 봅시다. 보세요. 11선 타고 가나요? 11선이 여기고요. 기준선이 여기에요. 중간에 21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21선을 타고 가네요. 그쵸? 11선과 기준선 사이에서 저점은 나왔고, 21선 타고 갑니다. 자, 큐리언트가 조금 셌었던 것 같으니까 큐리언트 한번 봅시다. 오늘도 세네. 그나마 얘가 11선에서 비비고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장주 밑꼬리 이렇게 있긴 한데요. 퓨리언트는 차트상은 괜찮은 종목입니다. 퓨리언트. 그리고 오름테라 보면 오름테라가 그렇잖아요. 11선 타고 가고 있잖아요. 앱클론 한번 볼까요? 얘도 조정이 나왔을걸요. 근데 클론을 한번 보면 얘는 11선과 기준선 사이에서 저점이 지금 잡힌 케이스 21선 타고 가잖아요. 보로노이랑 오히려 비슷하고 차트의 모양은 얘는 큐리언트랑 흡사했었는데 큐리언트가 최근에 조금은 더 세요. 큐리언트가 에클론보다 조금 더 세고 큐리언트와 에클론의 공통점 한 명의 애널이 동시에 리포트 썼던 거죠. 저 신한의 엄모 씨가 최근에 리포트 썼던 기억들이죠. 알지는 그러니까 위치가 다 달라요. 보면 알지는 한번 볼게요. 얘는 어때요? 바닥에서 얘는 이제 초기에 초기 바닥 탈출하고 뭡니까 기준선 지지 정도 나오는 거죠. 1파가 그렇게 셌던 종목은 이렇게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가? 저점에서 좀 올라오고 이렇게 보면 되나? 이렇게 보면 올라오고 여기 지지바 지지 받을 만큼 다 눌린 겁니다. 위치가 다 이렇게 다릅니다. D&D 파마트 한번 볼까요? 얘는 좀 달라요 모양이. 근데 얘는 왜 다르냐면 빠진 게 없어서 그래요. 불과 몇 달 전 6월 달에 신고가였잖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조금 다를 수밖에. 얘는 바닥에서 수렴하는 것 같은데 약간. 올릭스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얘도 비슷해요. D&D랑. 얘도 움직임이 1파가 세게 나오는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세게 한번 파동이 나오고 이러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보는 거거든요. 다 내려왔잖아요. 이것도 아마 빠진 폭이 딴 바이오 대비 약해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 여기 쭉 보시면요. 몇 개 좋아 보이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D&D 파마텍, 올릭스, 한올바이오도 비슷해요. 요것도 좀 비슷해요. 한올바이오 봅시다. 저는 좋아요. 좋은데, 그러니까 앞서 D&D나 올릭스보다 차트는 오히려 이게 낫죠. 어차피 낙폭과대에서 올라오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그래도 어쨌든 1파가 어느 정도 올라왔고, 얘는 오히려 신고가 도전하는 스타일인 건데, 괜찮아요. 음.
자, 여기서요, 여기까지요. 이 정도까지라고 칩시다. 이거 엄청 올라간 것 같죠? 자, 요 한올바이오 요렇게 올라간 요거 하고요. 오름 보자. 오름 테라퓨틱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거. 누가 더 세게 올라간 거라고 보십니까? 그냥 숫자로 계산하면 오름 테라가 더 세게 올라간 거예요. 이건 더블 이상 올라갔거든요. 100% 이상. 근데 아까 그냥 어디 있어? 한올바이오 이거 엄청 올라간 거 같죠? 딱 50% 올라간 겁니다. 4만 원 부근에서 6만 원 부근까지 요건 딱 50% 올라간. 근데 둘 다 좋아요. 얘도 좋아요, 한올바이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낙폭과대 형태는 아니지만 좋은 것들이 있고요. 낙폭과대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아까 얘기해드린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에클론, 큐리언트, 보르노이, 오름테라 이런 것들 다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관찰 중인 종목들도 다 얘기 드렸어요. IM 바이오로직스, 까나프 테라퓨틱스, GC지노 이런 것들은 제가 관찰 중이에요. 다 시총도 좀 작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주가가 완전 바닥에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적고 해서 아직까지는 보고 있어요. 거래 붙고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부터 보려고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3천당은 저 안 봅니다. 3천당은 제가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모르겠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3천당 모르겠어서 안 봅니다. 이게 그 뭐죠? 얘네가 하는 게 그 아일리안가? 기본적으로 이 약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있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심지어 업계내?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는 정말 호불호가 많이 갈리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시총 1위까지도 올라갔어. 3천당. 제가 그런 식으로 잘 모르겠는 게 3천당, HLB예요. 이거 두 개는 그래서 안 봅니다. 3천당하고 HLB는 그래서 안 봅니다. 반대로, 나는 바이오의 그 특유의 변동성과 뭔가 어떤 불확실성이 싫다. 이게 싫다면 대안으로 제가 제시했던 게 한미 쪽하고 유한양행 쪽.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을 거. 이마저도 싫으면 셀트리온 쪽인데 저는 이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나은 것 같긴 해요. 근데 한미는 이번에 터졌고요. 저는 그 당시에는 한미 사이언스를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기억하시면 2번. 제가 한 달 됐나? 제가 아마 바이오 특유의 변동성이 싫다면 한미, 그 중에서도 사이언스 정도는 되게 좋다고 했을 겁니다. 그때는 이때였던 것 같은데요. 이미 시세를 줬어요, 주비는. 이번에 한미약품 에로가 나와가지고. 유한양행도 제가 초기 때 얘기 드렸습니다. 뭐 엄청난 급등을 한 건 아닌데요. 제가 이때쯤 아마 얘기 드렸을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이런 거는 부담 없잖아요. 바이오 싫어하시는 사람들도. 유한양행이 부담됩니까? 이게 왜 부담되지? 바이오에서 이런 거는 부담되는 주식은 아니죠. 그러니까는 나 바이오가 너무너무 싫은데 이런 거라도 보시라고요. 뭐 바이오텍을 제가 뭐 사라고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너무 반도체만 보지 마시라고. 얌전히 올릭스? 리브스메드는 저도 요주의 종목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회사인데 리브스메드 얘기 잠깐 드릴까? 일회성 적자보다 뼈 아픈 매출 부진. 기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자, 리브스메드는 저는 되게 다코스라고 막 여러분도 계속 체크하시면은 언젠가 빅볼날이 있을 개연성이 좀 높은 회사라고 보는데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 포텐셜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확인된 구간이 아니니까 지금 가격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얘가 반등을 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밀렸어요. 이유가 있었겠죠. 예.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실적이 어떻게 안 좋았냐면 어, 쉽게 얘기하면 요만큼 적자 볼 줄 알았는데 이만큼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아니 그 내용이 전 중요한 것 같은 게 얘네가 아티센셜인가? 아티센셜 맞아요. 얘네 제품? 나올 거예요. 음, 음, 음. 여기 나오나? 제품 라인업 확장 여기 나오겠다. 아티센셜 맞죠? 이게 약간 그러니까 수술 로봇으로 가는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주매출이에요. 아티센셜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티실이 그 가세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아티실도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아티실 지금 업그레이드 중이래. 그래서 얘는 2분기 실적이 없어요. 업그레이드 중이라서. 근데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더 좋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게 의사들의 요구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 거 무시하고 팔면 실적이 나왔겠지만, 새로 제품을 리뉴얼해서 하는 게 신뢰도 향상에 더 좋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게 얘네가 가고자 하는 주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주력으로 삼고자 하는 건 스타크잖아요. 뭐 전형적인 수술 로봇인데. 얘가 이제 티어 그룹이 어디예요? 다빈치 맞죠? 얘네가 기본적으로 목표로 하는 게 다빈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가치가 크다고 보고 있어요. 터지면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근데 이게 아직 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지금 식약처 허가 신청해 놨잖아요. 아마 연내에는 허가를 받을 거라고요. 그러면 미국 허가 일정으로 넘어가겠죠. 제가 볼 때 이거는 터지기 전에 주가가 갈 거예요. 어느 정도 단계에 진입을 하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2분기 실적이 RTC 때문에 부진했던 거거든요. 난 이것 때문에 부진한 거는 사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자꾸 부정적인 기사가 이렇게 나오네요. 일회성 적자보다 뼈아픈 매출 부진. 그러니까 RTC를 지금 그 리빌딩 하느라고 매출이 안 시켰으니까 매출 부진 이렇게 나오는데, 야, 난 이런 기사를 보면서 더더욱 이런 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드는데 보고 있어요. 지금 살까 말까 좀 고민 중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내용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품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것저것 저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이거 스타크의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물론 제품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 얘네가 마케팅도 잘 해야 되고 적재적소에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제품 자체 경쟁력은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다빈치가 장악한 시장에서요. 이게 완전 거의 가점도 아니 독점이잖아요. 1%만 가져왔죠. 대박입니다. 1%만 가져도 대박. 진짜. 지금 그 애널들이 보고서 막 쓸 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쓸 때 계산을 보통 어떻게 해놨냐면 다빈치 실적의 0.1%? 0.05%? 요거 가져왔을 때를 가정해놨어요. 그 정도로 보수적으로 해놨어요. 1%만 가져도 대박이라는 거죠. 그런 시장이 지금 한쪽이 다 과점하고 있는 시장.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의 니즈도 있습니다. 왜? 이거 지금 보험 안 되잖아요. 보험이야, 비보험. 제 주변에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제 사촌 동생이 이번에 그거 했어요. 그 갑상선. 이거 수술 로봇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금 비싸죠.
조금 비싸죠. 그냥 수술보다. 근데 이게 목 쪽이니까, 이번에 제 사촌, 얘는 사촌 동생이 아니라 조카다, 조카. 제 조카가 학생이란 말이야, 학생. 중3 정도 되나? 중3 고1 정도 될 거예요. 고1? 청소년인데 흉터 있으면 안 되잖아, 여자애들. 근데 수술 로봇 아무튼 했어요. 이걸로 했어요. 수술 로봇으로 했거든요. 좀 비싸요. 이게 1,000만 원 좀 넘던데. 갑상선 수술하는 것도. 그래서 이게 그 현장에서 저 보험 문제 때문에 저 보험 적용하기 쉽지가 않대요. 비싸가지고. 조금 싼 제품에 대한 니즈가 있어요. 굉장히 강하게도. 근데 가격만 싼 게 아니라 기능도 제대로 돼야겠죠. 기능이 부족하면 이거 못 쓰죠. 근데 지금 기능 자체는 스타크가 다빈치보다 나아요. 얘가 65도 회전인가 75도 회전인가 그렇고 얘는 90도 회전이에요. 제품력 자체는 뒤지지가 않는다고. 가격도 싸다고 하더라고요. 면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리뷰스메드 이렇게 했는데 뭘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관점에서 계속 고민 중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저분은 뭐야 프로티나 이러고 계시는데 제가 프로티나도 최근에 고민하는 종목이 얘는 근데 딴 것보다는 내용을 제가 얘는 100% 확신을 못 하겠어요. 하지만 이번에 올라올 때 제일 센 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프로티나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있나 모르겠다. 제일 센 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관종에 넣어놨는데 야 오늘도 보면서 좀 아쉽긴 하더라고. 해야 되나. 제일 세죠. 얘 바닥에서 2배 이상 올라왔잖아요. 지금. 의료 AI가 이번에 제대로 못 갔어요. 첫 번째 파동에서는 얘 빼고요. 얘만 갔어요. 얘만. 그래서 지금 의료 AI는 저는 프로티나를 어쨌든 움직임이 너무 도드라지기 때문에 1순위로 놓고 보고 있고요. AO는 아까도 쭉 얘기했지만 뭐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 저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구나. 코로나를 중국에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병을 만들 정도면 중국 바이오가 근데 중국이 진짜 참 무서운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디스플레이 다 따라잡혔죠. 2차 전지 다 따라잡혔죠. LFP로. 그래서 중국이 건드리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가 항상 모든 산업에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도 옛날에는 지금 다시 우리나라가 회복을 했어요. 화장품은 어디로? 유럽, 북미, 동남아, 제가 좀 전 세계로 회복을 했는데 예전에는 사실 중국 원툴이었거든요. 근데 중국 내에서 이제 중국 자체 제품 수요가 확 선호도가 확 늘어났죠. 중국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모르겠어요. 이게 뭐 인해 전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지금은 우리는 G2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과 중국이죠. 근데 최근에 보면 로봇 쪽도 장난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로봇의 현재 성장률 이끄는 게 중국이래요. 중국 유니트리를 비롯한 중국 업체에서 로봇 성장 다 이끌고 있대요. 전 세계 로봇 성장률. 2026년에 바이오 업계에서 최대 화두가 뭐냐면 첫 번째 중국 바이오의 부상이에요. 중국이 참 무서워요, 진짜. 여러분, 올해 라이센스 아웃 한 기업들 상장사, 비상상사 막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 라이센스 아웃 딜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올해 에로 딜 중에 제일 컸던 딜. 이번 한미약품 건 아니에요. 아리바이오라고 비상장사 있어요. 맨날 소록스랑 엮어가지고 얘기는 하는데. 얘네가 했던 딜이 제일 컸어요. 올해 나온 딜 중에. 근데 얘네 누구한테 했냐면 중국 바이오한테. 중국 바이오가 얘네들은 규모도 돼가지고요. 마치 피컴처럼 해요.
빅파마들이 뭐 어떻게 하죠? 얘네들은 LI를 해요. 우리나라는 L로 하는 포지셔닝이라면 빅팜들은 LI를 한다고요. 좋은 것들을 막 쟁여놔요. 막 사와서 경쟁을 붙여요. 지들끼리 지들 안에서. 그래서 아닌 건 탈락 탈락 반환이죠. 탈락 시켜요.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이게 블록버스터 신약이 돼버리면 대박나. 이런 형태로 가고 심지어는 LI를 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그 다음 뭐 하죠? M&A를 해버려요. 글로벌 빅팜은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글로벌 빅팜하고 우리나라 바이오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맨날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1대1 비교를 하는지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바이오가 이렇게 하면 다 망해요.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바이오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망하지 다. 우리나라 바이오는 우리나라 바이오 내에서 여건 하에서 무언가를 해야죠. 그게 라이센스 아웃 딜이고 그게 신약의 플랫포마예요. 하나가 실패해도 다른 게 성공할 수 있게끔 여러 우여곡절 끝에 나온 게 우리나라 고유의 이거라고 플랫포마와 라이센스 아웃 딜이라. 이게 글로벌이랑 다르다고 이걸 왜 다르게 비교하고 얘네는 넉넉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중국 바이오가 이 포지셔닝이에요 지금 빅한 포지셔닝.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운 나라예요. 중국에 대표적으로 라이센스 아웃한 바이오가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얘가 있어요. 에클로. 우리나라가 참 희한한 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거 있잖아요. 볼펜을 써도 저 어렸을 때 모나미 볼펜 썼거든요. 모나미 볼펜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똥이 너무 많이 나와. 글씨 쓸 때. 그 볼펜 똥 검은 거 있잖아요. 너무 많이 나와서 맨날 손에 묻고 이런단 말이죠. 이때 하이테크 아십니까? 하이테크? 일본 볼펜. 아 이게 이제 저 때는 젤로 된 볼펜도 되게 유행했거든요. 젤로 된 거 있었어요. 이건 굵은 글씨, 이건 가는 글씨 쓸 때. 이게 이제 대유행을 합니다. 저 청소년기 때. 이거 뭐예요? 일본 제품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중국산 하면은 안 좋은 인식이 있어요. 아, 중국산 김치. 최악이죠. 발로 막 밟고 막 만들지 않습니까? 웃기고는 이런 인식이 아직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에클론은 이 가격에 거래될 주식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에클론의 신약 후보 물질을 사간 회사가 중국 회사인데 헬리우스예요, 헬리우스. 근데 이 헬리우스가 이번에 IR 할 때 보니까 에클론한테서 사간 이거를 제일 우선순위로 보고 있던데요. 나름 이 큰 회사가 헬리우스라 이거 큰 회사예요, 헬리우스도. 근데 사람들은 중국 회사야? 에이, 이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 일단 중국 회사 하면은 이건 빅팜도 아니고 야, 심지어 중국 회사네. 못 믿겠어. 난 중국 못 믿어. 라는 심리가 거의 모든 산업분들에 다 깔려있는 것 같아. 심지어 주식판에도 깔려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에클론은 좀 싸다라고 보고 있는 회사예요. 아, 사쿠라. 맞아, 사쿠라. 그거. 젤로 된 거, 그 있잖아요. 그 색깔 이쁜 거. 뭐더라. 어렸을 때 그거 많이 썼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요즘은 그 볼펜 안 나오나, 근데? 되게 굵은 글씨 나오는 거 있어요. 막 주황색, 뭐, 색깔로 있어요. 파스텔 톤, 맞아. 저도 그거 다 모았어요. 아, 다들 많이 사 모으셨구나. 저 때는, 저 때는 그거, 필통도, 아니, 무슨 남자 새끼들이, 필통도 되게 이쁜 필통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뭡니까? 가운데 이렇게 짚어 달려가지고, 이렇게 약간 보돌보돌하게 생긴 필통이 있는데, 필통도 막 이쁜 거, 메이커, 나름. 베네통. 네. 뭐, 칼라오브 베네통인가? 베네통 엄청 유행했는데, 저 때. 저 때는 엄청 유행했거든요, 베네통이.
그 색깔 이것저것 섞여 있는 거죠. 이때는 왜 이렇게 알록달록한 게 좋았는지. 이 안에는 온통 그 젤 볼펜하고 하이테크 한두 자루 있어요. 나머지는 다 젤. 저 청소년 때 저런 게 진짜 유행했어요. 남자애들. 남자애들. 책받침은 저보다 윗세대인 것 같아요. 책받침까지 전 쓴 것 같진 않은데, 책받침이 초등학교 때 있었던 기억은 나거든요. 근데 막 그거를 사모았던 것 같진 않아. 그, 그때 당시 잘 나가던 하이틴 스타. 그 책받침이 나왔죠. 제가 기억나는 초등학교 때 하이틴 스타. 바람아 멈춰다오. 그 누구야? 이모시기. 그다음, 그거. 심신 아저씨. 저 초등학교 때 하이틴 스타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지연인가? 이지연 맞죠? 흔한 이름이라 좀 가물가물한데, 이지연인가 있고. 심신 아저씨. 그러다가 이제 서태지가 다 이 시장을 먹어버렸지. 92년에. 기억난다. 그때 책받침이 좀 유행했죠. 소방차. 소방차 도시 아이들 알아요, 여러분? 소방차 도시 아이들. 소방차의 라이벌은 의외로 도시 아이들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이 당시에 소방차보단 얘네 좋아했거든요. 내가 왜 그랬는지는 잘 이유는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와서 보면 좀 그런데. 여자는 무조건 김한선. 강수지. 강수지의 라이벌은 누구죠? 강수지 나오니까 누구 나왔어요? 하수빈. 하수빈 맞죠? 아, 기억난다. 옛날 생각난다. 옛날. 강수지 나오니까 비슷하게 생긴 하수빈이 나와요. H.O.T 나오니까 대성기획에서 잭스키스가 나오죠. S.E.S 나오니까 핑클이 나오지. 이 당시엔 이런 게 많았어, 맞아. 뭐 하나 성공하면 비슷한 게 나와, 자꾸. 이런 식으로. 옛날부터 이랬던 것 같아. 이게 찐반등이냐고요? 자, 저는 오늘 시장은, 이게 자꾸 잡담을 하는 게, 사실 뭐, 크게 볼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시장은, 뭐, 건설, 조선, 원전 같은, 약간 주변주들이 조금 더 강하고, 얘네들의 특징은 대부분 인프라나 혹은 중구장대 산업군에 속해 있는 애들인데, 지수 자체는 어제 좀, 저점에서 좀 많이 땡겼잖아요. 코스닥을 보면, 어제 781부터 땡겨가지고 오늘 아침에 832까지 하루 만에 땡겼어요. 대략 한 50포인트를 땡긴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커요. 어제 아침부터 오늘 아침까지 만 하루 만에 50포인트를 땡겼다고요. 코스닥이. 좀 쉬는 게 어찌 보면 정상이에요. 게다가 이번 주 후반에 계속 이슈가 있잖아요. 엔비디아, PC, 잭슨홀, 캐비너시 계속 뭐가 있잖아요. 약간 전열을 재정비하는 구간이지 저는 저점은 나갔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오히려 오늘 추가로 연달아 다이렉트로 올랐으면 진짜 차라리 더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가는 거는 가는 건데 들고 있는 주식은 들고 있으면 되는데 새로 사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단기 상승폭이 너무 크니까. 좀 쉬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정배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거를 이제 코스피에 갖다 대볼게요. 코스피는 몇이? 뭐 비슷하죠. 6,400부터 올라서 6,800까지 다이렉트로 해도 이제 코스피도 이렇게 올랐잖아. 400포인트 올랐잖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지극히 정상 같습니다. 저는 코스닥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어제 TV 방송에서 조금 그냥 그런 얘기했어요. TV 보신 분들이 밤에 어제 제가 매주 화요일 날 9시부터 10시까지 TV 방송에 출연을 해요. 제가 TV 방송 요거 하나 하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락파동 끝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락파는 끝났고요.
어제 기준으로 어제 저점이 의미 있는 저점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주 후반에 일정이 계속 있어서 요 일정을 소화는 해야겠지만 사실상 나는 이제 지수가 조정이 끝났다라고 본다. 그래서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오늘 오르든 떨어지든 무조건 지수는 저는 오른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제 생각이 이제 틀렸다 혹은 다시 생각해야 된다 라는 상황이 되려면 어제 저점이 이탈이 돼야 된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심플하게 가십시오. 그냥 제 생각 따라오시면 되는데 다만 제가 다 맞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제 저점은 이탈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 의미 있는 저점이라면 당연히 이탈이 안 될 거고요. 의미 있는 저점이 아니라 조금 더 바닥 그 조정 파동이 조금 더 연장이 된다. 무슨 변수가 갑자기 튀어나오든 뭐 이래서 그렇게 될 거면은 깰 겁니다. 근데 깨도 많이 못 깹니다. 여러모로 저점은 지금 나왔다라고 계산을 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점은 나왔고 이번 주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 수목금은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소화는 할 수 있다. 지수가 좀 빠지면 아씨 더 빠지면 어떡하지? 그거 고민할 때는 지금 아니다. 저는 지금 그냥 주식만 들고 있어도 된다라는 입장인데 만약에 현금이 지금 현재 시간에 좀 있으시다면 빠질 때마다 사모으십시오. 그래서 현금을 최대한 소진하는 걸 목표로 가십시오. 언제까지요? 이번 주 후반까지. 왜? 이번 주 후반까지는 일정이 있으니까. 엔비디아부터 해서 뭐 이것저것 많으니까. 잭슨홀이 사실 제일 커요. 잭슨홀. 이게 잭슨홀이 또 주말에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할 거란 말이에요. 난 이것까지 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다음 주 초반까지 뭘 하라고요? 현금을 최대한 주식으로 바꾸라고요. 아셨죠? 난 주식만 있는데 그럼 그냥 보세요. 약간의 리밸런싱만 하던가 뭐 이렇게 약간의 매매만 가미하면서 그냥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저도 일부는 좀 시장 상황 봐가면서 할 생각이 있는데 원래는 이 지점에서 리밸런싱을 사실 했어야 되는데 이때 제가 여러 생각이 많았어요. 지금 와서 보면 두 가지 생각이 있었죠. 더 갈 수도 있겠는데 원래 왜냐면 제가 850 주구장창 얘기했지 않습니까? 1차 목표. 사실 여기를 조기 달성을 해가지고 시장이 생각보다 세서 이때 고민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이 레벨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780 부근 조정파까지 일단 저점은 나름 현재까지는 맞췄어요. 제가 700 저점이라고도 했잖아요. 지금 이 과정은 대충 맞췄잖아요. 뭐 물론 630까지 찍었는데 7월 막거래일 날 700 위로 돌렸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1차 반등. 요거 2파. 그럼 여기서 3파잖아요. 그럼 3파 어디까지 갈까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천 언저리까지 간다고 봅니다. 천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3파는. 4파는요, 살짝 쉬고. 그럼 5파는? 5파가 이제 제가 생각했던 1050입니다. 사실 3파의 고점과 5파의 고점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3파가 진카예요. 이게 진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기 직전이라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카잖아요. 물론 오름폭은 이게 클 수 있어요. 완전 최바닥 찍고 돌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번에 실제로 바닥 대비 더블 나간 게 꽤 많아요. 근데 진카는 원래 3파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번 조정은 이 떨어지는 게 물론 속상하죠. 떨어지면 속상하고 야 시장에 아직도 변동성이 이러네. 아직도 거래대금이 개판이네. 그래요. 많이 속상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 다음에 나갈 요거를 언제 나오냐, 어느 시점에 나오냐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이때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지난주 이번 주였단 말이죠. 거의 그게 끝물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뭐 주식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은 약간 쉬어가고 있는 건 맞아요. 오늘은 약간 쉬어가고 있는 게 맞고
9월이 보통 장이 안 좋은 이유가 추석이라는 명절이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매번, 매해를 보면 추석이 뭔가 부담으로 작용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번에 얘기를 한 게 추석 전까지 2달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추석이 9월 25일인가? 뭐 이때쯤일걸요? 추석이 아마 이때쯤이라고. 한 달 뒤가 추석인데,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죠. 한 절반 정도 지났어요. 제가 2달 동안 올라올 거라고 했던 그 절반 정도는 지났어요. 그쵸? 그 절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1파가 있었고 2파가 있었어요. 그럼 남은 절반 동안 무슨 일이 있을까요? 3, 4, 5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봅시다, 일단. 큰 파동은 제가 지금 안 보고 있기는 한데요. 왜냐면 큰 파동은 이미 왜 지금 큰 파동을 굳이 볼 필요가 없을까에 대해서는 뭐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큰 파동이라는 거는 적어도 추세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코스피는 그래도 중장기 추세가 살아있고요. 코스닥은 엎어지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 이 코스닥의 이 차트를 보고 큰 파동을 지금 거론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그 큰 파동이라는 게 기간을 아주 옛날부터 해가지고, 뭐 10년짜리 파동, 20년짜리 파동 이 얘기하면 하는 거라면 월봉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면 추세 살아있죠. 근데 그 얘기를 하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10년, 20년 차트 보고 매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조금 그런 것 같긴 하고, 최근 몇 년간의 차트를 놓고 보면 코스닥은 추세가 깨진 게 맞아요. 그래서 돌리는 과정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큰 파동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코스피는 큰 파동이 살아있기도 해요. 죽진 않았어요. 정말 마지노선에서 돌렸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는 반등 파동이 그 안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실질적으로는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포커싱을 해서 보시면 되고, 오늘 뭐 여러분들은 반도체가 아마 제일 항상 많으실 텐데, 반도체가 좀 쉰다, 뭐 쉴 수 있지. 뭐 가지고 고민할 거 크게 없고, 기타 뭐 내 종목이 오늘 별로다, 잘 안 간다.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메인이 되는 종목들이 잘 안 가요. 음식료 가고, 조선 가고, 건설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쉬어가는 과정 자체는 되게 건실하게 쉬는 것 같은데요. 코스닥 지수가 지수 측면에서 봤을 때 지수가 막 무너지지가 않아요. 쉽게. 그래서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리베럴식 이거는 올라올 때 조금씩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 어느 지점에서 하기가 이번에도 보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지점에서 몽창 리밸런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현실적이진 않다는 걸 이번에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저는 조금씩 할 생각입니다. 여튼 11시 반이 다 됐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들 하시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